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당신을 돕습니다. 바로 이 두 문장이 온 지구에 1억 5천만 분을 팔아치운, 돈으로 따지면 2조 가까이 돈을 벌게 만든 연금술사의 두 문장입니다. 당신이 작가였다면 당신이 저 문장 두 개만 떠올려도 이번 생은 끝났습니다. 돈더미에 파묻혀 지낼 테니까요. 그런데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말은 무엇이든 간절하게 원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주에 끌어당김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돈이 아니라 사랑과 명예 같은 걸 받고 싶어도 그것 또한 우주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받은 증언도 있습니다. That the universe would conspire to help me and guide me all the way up to this moment wher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And finally, I have the chance to say thank you to so many people.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1조 원을 벌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명예를 얻은 가수 마돈나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말할 때 전 세계를 끌어당기기 위해 전 우주가 나를 도와줬다. 와, 이 문장이 연대보증인으로 등장해서 화제가 됐었죠.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온 우주가 이루게 돕는다는 거. 1988년에 파울로 코엘료가 이 문장을 떠올렸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이 문장의 공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참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1988년 파울로 코엘료가 나의 간절함과 온 우주가 이루는 것을 말할 때 같은 1980년대 물리학자 파인만은 지구 문명이 모조리파게 되었을 때 후세를 위해 딱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남기겠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라면 온 우주와 온 세포가 소름돋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문학가가 떠올린 2조 원짜리 문장보다 더 강력한 과학의 문장이니까요. 이 문장으로 당신은 더 큰 우주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파인만의 통찰이 무서운 이유는 지금의 당신의 간절함과 온 우주가 이루는 것도 인간의 고상한 무언가가 아니라 원자 단계에서의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통찰 앞에는 1910년도에 아인슈타인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00년간 지구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의 사건이 아니라 지구에서 우주까지 온 우주가 진동하는 하나의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이 특이한 현상을 알면은요, 당신은 원하는 현상을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원자 덩어리인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그 신호의 세계를 증폭할 수는 없을까요? 진짜 온 우주가 당신을 돕게 할 수 없을까요? 일단 온 우주가 당신을 도우려면 온 우주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우주를 향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아무것도 우주에 전달되지가 않죠. 우주를 향해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도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지구를 넘어서 다른 세계와 통신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소리는 우주의 진공을 넘어설 수 없지만 빛은 우주의 진공을 횡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지구와 우주의 횡단보도는요, 바로 빛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우주는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지만 지구에서 빛을 크게 증폭하면 우주로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과학자들이 우주를 향할 때는 대형 확성기가 아니라 대형 빛 증폭기를 설치합니다. 이 빛 증폭기 이름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이미 그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석 쿼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빛을 증폭하는 이야기가 온 우주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And finally, I have the chance to say thank you to so many people. 똑같이 이렇게 성공해서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나요? 일단 요 과학자들의 레이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봅시다. 1910년도에 아인슈타인은 원자 단계에서의 신호의 세기가 증폭되는 현상을 발견했고, 그게 우주에도 먹히나를 불철주야 고민하던 나사가 2023년에요. 앞서서 지구의 신호를 우주 세계까지 확장하는 법을 DSOC라고 하는 레이저 통신법으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100년 뒤에 구현해버립니다.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서 우주 공간 어디에든 무엇이든 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신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첩을 지구의 기지국이 아니라 우주로 쏘는 걸 생각해보세요. 휴대폰도 원자 덩어리고요, 당신도 원자 덩어리입니다. 이쯤 되면 똑똑한 분들은 다 눈치를 챘을 겁니다. 원자 덩어리 나의 간절함을 온 우주에 보내는 법은요, 아인슈타인을 참고하면 된다는 걸요. 아인슈타인은 당신에게 작은 레이저 빔 하나를 쥐어줄 겁니다. 요 안에 모든 해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명동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스타벅스에 갔다가 롯데백화점에 갔다가 밥을 먹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들 중에 저와 같은 방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죠. 다들 저마다 가려는 방향이 다릅니다. 명동에만 1만 개 상점, 다들 무질서하게 움직이는데 이 현상은 정확하게 전등속 빛과 같습니다. 이 전등속 빛은 화장과 진행 방향이 모두 명동의 사람들처럼 무작위로 흩어집니다. 이들이 쓰는 돈은요, 명동 여기저기 상점에 입금이 되지만 한 곳으로 모이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명동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게로 바로 제가 가는 방향 그대로 따라와서 한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매장의 매출은 바로 수직 폭발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져서 한 방향으로 수직 상승할 때 그것을 바로 레이저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하나로 모여서 한 방향으로 수직 상승하는 것이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는 우주까지 무엇이든 쏠 수도 있고 끌어당길 수도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레이저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렇게 평범한 빛만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전구가 그 주인공이죠. 전구는 180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밤에도 이렇게 불을 켜서 낮처럼 지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전구의 빛들은 절대로 우주까지 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내 방만 밝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전등은요, 정말 다양한 파장, 제각각의 방향으로 분산되게 빛이 쏟아지거든요. 하지만 이 레이저 빛은 단색에 같은 방향으로 증폭되게 빛을 발사합니다. 이 전등은 10만원 합니다. 이 레이저는 1000원 하죠. 사람은 가격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100배는 이 저렴한 레이저가 무려 100억 배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명동 한복판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몰려드는 나의 에너지가 갈 정확하게 한 방향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설정해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면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레이저 원리는 원자의 원리이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원리는 두 가지로 흐릅니다. 두 파동이 만날 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면 이 진폭은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같은 파장으로 진동을 한다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진동의 폭이 2배로 커지는 보강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상승하는 원자의 원리를 물으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방향, 같은 파장. 그러면 원자 단계에서 2배씩 늘어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매일 같은 방향 무언가를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나요? 아니면 그날 기분에 따라 이렇게 다른 파장을 만들고 있나요? 태도로 같은 파장을 만들면 우주를 향해 2배씩 강해지게 되고요. 기분이 다른 파장을 만들면 우주가 볼 땐 0으로 돌아갑니다. 이 간단한 원리로 당신의 간절함이 우주까지 닿는 소름 돋는 과정으로 같이 가보시죠. 파인만이 우리는 원자 덩어리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원자로 돌아가 보죠. 원자 덩어리인 우리가 공부든 일이든 새로운 목표든 무언가에 흥분해서 들뜹니다. 이걸 아인슈타인은 100년 전부터 관찰했습니다. 원자 덩어리에 갑자기 열정 같은 게 생기죠. 열정의 열은 한자어로 뜨거운 열입니다. 원자에 이 열이 공급이 되면 당신의 심장이 들뜨는 게 아니라 당신 몸속에 온 원자들이 들뜹니다. 아인슈타인은 실험실에서 일단 원자들 사이에 들어온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증폭될 수 있도록 양옆에 서로 반사가 될 수 있는 거울을 설치해 뒀습니다. 아인슈타인 실험실에서 원자 하나에 에너지를 줘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나가려다가 볼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원자를 자극해 에너지를 빼냅니다. 에너지가 2개가 되죠.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더욱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분요, 이 3개가 아니고 2배로 곱해져서 4개가 됩니다. 이대로 계속 원자 세계에서는 2배씩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8개, 다섯 번째는 16개. 원자 단계에서의 그래프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계속 2배씩 곱해보세요. 31번째는 10억 7천만 개 가까이 같은 파장의 빛을 뱉어내죠. 계속 2배씩 곱해보잖아요. 62단계에서는 억에서 조를 넘어서 경단인 인간의 머리로는 숫자가 상상이 안 될 만큼 230경 가까운 원자들이 흥분을 합니다. 이렇게 온 원자가 흥분한 상태일 때 과학자들은 한쪽 면에 작은 틈을 만들어 줍니다. 그 틈으로 그 에너지가 쏟아져 나가는 게 요 레이저가 됩니다. 거울로 계속 서로를 반사시키다가 반사를 발사로 바꿔주니까요, 나사가 이걸 지구에서 쏘아보니까 지구에서 달까지는 1초 만에 달려가고 우주 저 멀리까지 모든 지구의 정보를 생생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온 원자가 흥분하면 온 우주로 달려가는 이 현상을 나사가 2023년에 이론 원리로 실현한 겁니다. 어떤 원자든 우주까지 보내는 방법은 자신과 같은 원자들의 에너지를 똑같은 양으로 복사해서 발사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들의 에너지가 나올 때는 반드시 같은 양의 에너지들이 일관되게 복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빛을 우주까지 보내야 하니까 이전보다 조금씩 더 많은 에너지를 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 에너지는 궤도로 벗어나서 이온화가 돼버립니다. 정확하게 같은 양의 에너지를 같은 때에 같은 방향으로 공급해야 원자 단계에서 그 파장은 배로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자의 이런 현상은요, 원자 덩어리인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진심으로 노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날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2개겠죠? 그런데 세 번째 날부터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작심 3일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원자 단계에서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3일 전에 나와, 2일 전에 나와, 1일 전에 내가 모두 협력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 세계에서는 3일, 1일 전에 내가 모두 협력해서 각각 2배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레이저가 되는 배수의 법칙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세게 휘젓는 작심 3일차에서 멈춥니다. 3일차부터 몸이 원자 단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는 거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 노력의 압박감을 계속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1일차에는 1개, 2일차에는 2개, 3일차에는 4개, 4일차에는 8개, 5일차에는 16개, 6일차 32개, 7일차 64개. 원자 단계에서의 그래프는 순식간에 변합니다. 계속 2배씩 곱해보세요. 처음에 당신이 바꾸기 시작할 때 노력 한계가 2달을 그대로 이어붙이면은요, 몸 안의 모든 원자들이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인슈타인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빛이 못 빠져나가게 거울을 설치한 게 그냥 과학자들의 실험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도 당신의 몸에 거울을 설치해뒀거든요. 당신의 몸에 이 수적 개의 원자가 못 빠져나가게끔 살로 덮어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빚어진 몸 속에서 같은 진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에너지로 곱해지면서 온 원자가 흥분한 상태일 때 신은 인간의 몸에도 한쪽 면에 작은 틈을 만들어뒀습니다. 눈이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다가 자신의 빛을 내보내기도 시작하죠. 공부를 정말 오래 한 사람의 눈은 시험지를 받으면 눈에서 다른 양의 에너지가 나갑니다. 두뇌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눈에서 한 방향으로, 한 파장으로 정확하게 자로붙듯이 나아가죠. 주파수처럼 딱 자신의 에너지를 찾는 순간에 우주까지 닿는 출력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주는 돈으로 1등급으로 숫자를 환산해서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매일 2배씩 확장된 원자의 에너지가 쏟아낸 레이저의 그래프입니다. 빛의 그래프를 유심히 보세요. 태양은 넓은 파장이 펼쳐져 있고요. 여러 조명들도 여러 파장이 펼쳐져 있지만 레이저는 그딴 거 없습니다. 올인입니다. 명동 한복판에 모든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서 수직 상승시킵니다.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니 우주까지 뚫고 가는 거를 아인슈타인 때가 와서야 발견한 겁니다. 1900년대 아인슈타인이 빛을 증폭시키면서 레이저를 발견했지만 본질은 1900년 전 예수가 이미 그 답을 먼저 기록해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문학적인 표현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내 몸속에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놀랍게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원자 속에 들어있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 원자가 무엇으로 있는지를 발견해냈는데요. 원자 안에는 전자와 쿼크 그리고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그 쿼크가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요,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몸속의 쿼크가 빛의 속도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미 몸 안에서 빛의 속도로 진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우리 몸 전체를 꿰뚫어 본 놀라운 문장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물리학자 파인만의 유명한 말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내 몸의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내 몸의 원자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의 수조 개의 원자 속 쿼크들은 이 살 안에 갇혀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빛을 증폭시켜서 이 레이저를 만든 걸로요, 나사가 우주까지 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를 우리 쿼크에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무엇을 꿈꾸든 내 안에 쿼크가 빛의 속도로 달리던 것을 그 에너지들이 하나로 모여서 증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깥의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은요, 안에 쿼크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의 쿼크를 한 방향으로 증폭시켜 봅시다. 그러려면은요, 첫 번째, 거울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3일 전에 나와, 2일 전에 나와, 1일 전에 내가 모두 협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두 동일한 양만큼만 노력을 하세요. 절대 더하지 마세요. 절대 덜하지도 마세요. 며칠을 돌아봐도 똑같을 만큼의 양으로 매일매일 붕어빵 찍어내듯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2배의 궤도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은 속도를 생각하면서 달리지만요, 이 성공인들은 궤도를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빛이 2배씩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자신의 노력도 2배씩 궤도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빛은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 2, 4, 8, 16, 32, 64, 128, 256. 이걸 인간에게 적용해 볼까요? 1일, 2일, 4일, 8일, 16일. 이걸 다 더해 봅시다. 1일, 2일, 4일, 8일, 16일 다 더하면 31일. 한 달이 됩니다. 빛의 증폭 5단계로 오르기 위해서는 인간에겐 한 달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속도가 아닌 궤도로 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 문방구에서 파는 1000원짜리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요, 쏴봐야 고양이들이 그냥 갖고 노는 장난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주까지 쏠 수 있게 된 걸까요? 이 질문도 1980년대 한 여성 물리학자가 해결해서 이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이 질문을 해결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는데요,
레이저 출력을 단순히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주에 닿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이저의 저에너지 fem토처 펄스가 있습니다. 복잡한 용어죠. 그냥 레이저치고 낮은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펄스 확장기라고 하는 것으로 좀 늘려줍니다. 그러면 레이저의 파장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증폭기로 에너지를 주면 기존의 레이저 출력의 한계를 뚫고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펄스 확장기로 확장한 펄스를 이번엔 펄스 압축기로 다시 압축해줍니다. 그러면 와우, 이렇게 우주까지로 쏠 수 있는 높은 상태의 레이저가 완성이 됩니다. What gave us the prize was a very simple idea, really, is the fact that you need to stretch the pulses in order to amplify them. 이 노벨상의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볼까요? 우주의 원리로 노벨상을 받은 것을 우주의 원자인 인생에 적용하는 것도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증폭하려면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에너지를 늘리는 것은요, 시간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목표로 노력하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쿼크가 만든 에너지를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3년간 정말 어려운 시험을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해봅시다. 3년 뒤 당신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얼굴, 피부, 모습 아무것도 3년의 노력이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3년간 뭐가 바뀐 걸까요? 눈으로는 이 사람이 서울대 머리인지 지방대 머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살 속에 가려진 원자들의 변화이기 때문이죠. 두뇌 속의 원자들은 3년의 시간을 거친 뒤에 그 간절함이 완전함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던 이 쿼크 에너지가 우주까지 닿을 만큼 내부에서 강하게 증폭이 된 상태인 거죠. 그 학생이 치우는 시험의 결과들은요, 그저 그 에너지의 결과들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증폭했나 못했나의 세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내 안의 쿼크의 빛을 강하게 증폭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당신도 원자이기 때문에 돈나 스트링랜드의 펄스 확장기와 증폭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당신이 태초에 태어날 때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람의 몸속은 쿼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시간을 부여받아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증폭할 무언가를 찾게 되죠. 여기서 확장은 당신의 나이입니다. 증폭은 당신의 간절함이죠. 이 두 개를 거치고 나면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발견된 것처럼 당신도 압축된 펄스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빛은 1초 만에 지구 7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프랑스 생물학자 이브 파칼레는 인간이 80살까지 산다면 평균 지구 11바퀴를 도는 거리를 걷는다고 말합니다. 빛이 1.5초 만에 돌 거리를 인간은 확장해서 80년으로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 한 바퀴는 어느 정도가 걸려 한 인간이 다 돌 수 있을까요? 10년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일까요? 10년의 시간 동안 인간이 무언가를 증폭하면 예외 없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티는 어느 분야이든지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를 꺼내놨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숙달된 범죄자,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든 그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다. 물론 이 수치는 왜 어떤 사람은 연습을 통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다. 어쩌면 두뇌는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접어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이 해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1번,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연습한다.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요, 어떤 날은 2시간, 어떤 날은 4시간, 어떤 날은 1시간 이렇게 기분대로 하는 게 안 통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10년간 매일 똑같이 3시간씩 연습하는 같은 파동을 계속 이어가야 펄스 확장기와 펄스 증폭기를 통과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는 무서운 문장입니다. 2번, 두뇌는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접어들려면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한다. 두뇌도 원자 덩어리고요, 책도 원자 덩어리입니다. 그 원자 덩어리가 내 뇌 속에 들어가서 증폭되는 게 레이저만큼의 진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의 진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우주에게는 최소 요구량이라는 겁니다. 3번, 지금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내가 같은 에너지로 같은 배수로 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뒤죽박죽 에너지를 쌓아서 화장이 흩뿌려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인들이 습관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습관은 표면적인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바뀌는 거는요, 습관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를 걷어내서 같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무서움인 겁니다. 습관 어쩌고에 속지 마세요. 파동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같은 파동으로 같은 시간을 확장하는 것이 곧 증폭이 되고 우주까지 닿을 만큼 강력해지는
강력해진 에너지가 됩니다. 당신은 빛의 속도란 말이 꽤 낯설 겁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다 생각할 거고요. 하지만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들이 빛의 속도로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구가 매일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듯이 당신이 매일 빛의 속도로 도는 걸 당신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미 빛이 당신 안에 있는데 참 웃기죠. 그러니 매일 목표로 하는 것을 같은 에너지로 반복해서 내 안의 빛을 증폭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왜 당신이 빛이 대략 1초 만에 도는 속도를 80년 가까이의 시간으로 확장해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당신 안의 빛이 무엇과 증폭하고 싶은지를 이제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바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면에 반응할 뿐입니다. 내 내면이 빛이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캡처해 두세요. 성공인들은 이것을 성공의 궤도라고 부릅니다. 한 달 동안은 5단계, 그 뒤로 2배씩 늘어나는 궤도에 맞춰서 동일한 노력을 복사하시면 점점 강하게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빈 박스에 체크를 다 한번 해보세요. 확장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노력하든 결과가 증폭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 확장된 것에 다 체크를 하면은요, 무엇이든 반드시 증폭이 됩니다. 우주는 나사의 레이저만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진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증폭하는 공간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너는 곧 빛이라 한 것처럼 당신의 빛은 레이저가 될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왜 1만 시간 걸리는지 당신은 이제야 답을 찾았습니다. 같은 노력을 매일 거울에 갖다 댈 때, 그 노력이 매일 곱하기가 되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에 마침내 나사처럼 당신의 빛이 우주에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들으려면 그 정도의 증폭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원자들이 거울처럼 살에 가둬져서 무한대로 진동하길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법칙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운동을 시작했죠. 1일, 2일, 3일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속도가 아니라 궤도를 밟는 중이라 믿었죠. 매일 무조건 1시간, 여기에서 10분, 20분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무조건 1시간요. 동일한 운동을 매일 했습니다. 그래야 제 노력이 복사가 되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정확하게 쌓아봤습니다. 1일, 2일, 4일, 8일, 16일 다 더하고 5단계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저는 제 몸을 매일 보다 보니 변화를 직관적으로 못 느꼈었는데요. 매일 촬영했던 사진을 보자마자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6단계부터는요, 이미 2배의 법칙에 따라 32일 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놀랍게도 5단계부터 다음 단계는 습관의 중력 때문에 너무 쉬워졌습니다. 6단계를 모아보니 이렇습니다. 7단계에서는 저는 이미 날씬해져 있었습니다. 50kg 가까이 감량이 된 상태였죠. 이 새로운 확장과 증폭을 깨닫기 전에는 저는 우주의 법칙을 반대로 증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만인으로서 10년간 괴롭다가 저는 살을 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무한대로 증폭이 되어서 나는 돼지로 살 수밖에 없구나, 운명처럼 느껴지던 중증 상태였었죠. 그리고 복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매일 하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된다는 걸 깨달으니 그때부터는 내가 매일 얼마를 운동을 해서 곱해볼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1시간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속도가 아니라 궤도에 올라타보고 싶다, 마치 대치동 학원가의 레벨 테스트처럼요. 그렇게 궤도로 올리는 작업을 해보니까 내 몸의 모든 원자가 근육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돌려놓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의 원띵은 다이어트였고요. 매일 1시간씩 하는 운동을 거울로 증폭시켰을 뿐이었죠. 그게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7단계의 궤도까지 올려보고 이것을 속도로 표현해봤습니다. 속도로는요, 1분 만에 표현이 됩니다. 제 쿼크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궤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점점 증폭되는 게 보이시나요? 저에게는 1년을 1분 만에 표현한 빛의 속도였죠. 마지막에 제 레이저가 빛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끌어당기는 운동기구를 계속 하다 보면요, 끌어당김의 법칙들을 몸으로 배우게 되고, 진짜 살면서 간절한 무언가를 해보면 이 무거운 걸 들어본 근육들이 그 맛을 알죠. 그렇게 진짜 살면서 간절한 무언가를 해보면 요 눈에서 주는 힘이 달라져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코크들의 에너지로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우리는 빅뱅 이후로 빛의 속도로 온 우주가 팽창할 때 시간이라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부여받았고, 증폭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이 살이라는 거울 속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뇌 속의 원자들의 에너지가 증폭하는 것, 살 속의 원자들의 에너지가 증폭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볼 수 없게 눈이 밖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레이저 책에서 우리 안의 원자들이 무한히 증폭하는 것을 세포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션뷰, 한강뷰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세포뷰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강물의 모든 숫자만큼 이미 제 몸속에도 똑같은 세포가 똑같이 꽉 차 있죠. 과학자들은 이미 우리 몸속이 거대한 우주라고 단언을 합니다. 네이처 국제학술 연구지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1초에 약 380만 개 가까운 세포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인 거죠. 하지만 원자 한 개가 2배씩만 에너지를 뱉기만 시작을 해도 61단계에서는 230경 가까운 원자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은 당신의 원자가 진심으로 증폭할 무언가를 찾았다는 소리입니다.
온 우주가 그 꿈을 이루게 돕는 법은 당신이 무언가에 간절하게 증폭할 때입니다. 매일 같은 에너지로 달려갈 때 그 에너지는 원자 단계에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고요. 압축된 요 레이저가 되죠. 바로 이것이 문방구 장난감으로 끝날 레이저가 아니라 당신이 곧 빛이기 때문에 진짜 레이저가 되는 것을 선명하게 우주가 보여주고 있는 법칙입니다. 당신 무언가를 매일 간절히 똑같이 노력을 하면 매일매일 원자 단계에서 복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 매일매일 동일한 증폭이 1만 시간이 쌓일 때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세포부가 변하면서 당신의 간절함은 온 우주가 듣게 될 레이저가 됩니다. 당신이 빛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빛을 증폭하면 레이저라는 것은 더 잊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원자소 코크들은 빛의 속도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이 빛을 한 방향으로 증폭해서 레이저를 만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제가 쓴 책 더 레이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서 이 영상을 2달간 만들었습니다. 영동 한복판에서 쪽팔림도 기꺼이 감수했죠.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책 표지도 끝까지 볼 몇 분만을 위해 뒤에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 판매량을 생각하면 영상 앞이 좋지만 진심들만 만나는 건 영상 뒤가 맞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다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책에서 30분의 깊이를 30배로 증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라면 정말 누구보다 추천드립니다. 과학자들은 빛의 증폭에 의한 현상을 줄여서 레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공인들은 나의 증폭에 의한 현상을 줄여서 레이저라고 부르는 것을 알죠. 당신의 레이저는 지금 몇 단계일까요? 몇 단계로 올라가고 싶으신가요? 그 과정은 먼저 입력해야 우주가 함께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